시간참 빠른 것 같아요. 네. 뭐 지방선거 분위기로 떠들썩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민선 7기가 문을 열었고요. 제11회 전남도 의회도 또 의정활동도 시작됐습니다. 자, 그렇죠. 7월 13일에 제11대 전남도 의회 전반기를 이끌 의장단 선출이 마무리가 됐고요. 제11대 전남도 의회가 하려는 일들,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용재 전남도 의회 의장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제11대 전남도 의회 의장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당선 소감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먼저 200만 도민 여러분과 여수 MBC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예, 제11대 전남 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광양 출신 이용재 의원입니다. 예, 먼저 제가 오늘에 있기까지 3선의 도의원으로 만들어준 우리 광양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예, 앞으로 저는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듣고 이를 도정에 접목시켜 일하는 의회, 신뢰받고 소통하는 의회,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 도의회를 만들어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특히 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또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강한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의장 선거가 초접전이었습니다. 3차 결선 투표까지 갔다가 2표 차로 따돌리고 이제 의사봉을 거머쥐시게 됐는데요. 선거 이후로 참 마음 졸이는 게 두 번째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보는 분들은 드라마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가슴 저리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렇죠. 1차 투표 때 제가 29표가 나왔고 네. 상대 후보가 29표, 28표. 네. 그다음에 한 표 또 한 분이 차였죠? 한 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58명의 의원 중에서 그렇게 분포가 됐고요. 2차 투표에서 29대 29가 나왔습니다. 동률이었죠. 예. 네. 그다음에 3차 투표에서 제가 30대 28로 신승을 했습니다. 예. 예,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네. 의장 선거였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또 지켜볼 것 같은데요. 네. 공약을 좀 쭉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0년이 다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그 보좌관이, 전문 보좌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전라남 도의회가 11조의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 도가 한 7조 몇천억 되고 또 우리 그 전라남도 교육청이 네. 3조 몇천억 이렇게 해서 합의 한 11조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전문 보좌관이 없음으로써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 전문 보좌관이 이렇게 도입이 된다 그러면 의회 역량 강화도 되고 또 이렇게 그런 예산 심의나 우리 또 여러 가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보좌관이라는 게 국회에서도 좀 논란이 많잖아요. 국회에서도 좀 보좌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들이 좀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그 전라남 도가 너무 넓죠. 네. 예, 그래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이 전라남도 넓다 보니까 의원들이 전라남 도까지 가기가 뭐 1시간 30분 걸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1시간 이상 걸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율적인 의회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좌관이 있게 되면 옆에서 많은 그러한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꼭 의회 보좌관은 우리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 또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는 이제 공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지방분권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의회의 어떤 전문성 강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좌관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또 미래의 정치 어떤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정치 자원을 갖다 양성하는 그런 의미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11대 의회를 좀 돌이켜보면 70%가 초선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정도로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선출된 이번 의회인데요. 41명의 의원이죠. 도의원직을 처음 맡게 됐는데 기대도 크겠지만 걱정도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걱정이 많이 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시군 의회 경험을 쌓고 이리 올라온 그런 의원들도 계시고 또 각 사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많이 전문적으로 하던 그런 의원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개인의 역량으로 봐서는 충분한 그런 역량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의회 경험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종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그 역량을 강화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이번에 이제 전남도 주요 시책들을 분석한 상임위원회별 도정 시책 요약집이 나왔다라는 것 뉴스도 봤는데요. 여러 가지 진행돼야 될 시책들이 많을 텐데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시책 요약집을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시책 요약집에는 우리 도의회에 새롭게 들어온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또 그 주요 시책에 대한 그 소개와 함께 예산, 각종 현황, 통계 또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초선 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재선 의원들도 사실은 그 방대한 그 어떤 예산서나 사업 계획서 같은 걸 보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문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약집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그 집행부에 대한 감시나 이런 부분이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뭐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자면 경기 침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 차원도 있지만 지역 안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좀 논의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구체적인 계획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우리 전남은 여러 가지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예. 또 인구는 줄고 있고, 또 재정 자립도는 제일 낮고, 예, 여러 가지 정말 열악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 또 기업 유치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광양 같은 경우에 그 보건대 정상화 문제 지금 지방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지방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우리 광양뿐만 아니라 아마 어떤 교육 전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앞으로 대학이 없어질 것이다. 결국은 남쪽에서부터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대학은. 예, 그래서 그 남원의 그 서남도의 사태에서 봤듯이 그래서 보건대 정사 문제라든지 또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수 그 엑스포장 활용 문제라든지 그렇죠. 광양의 또 컨테이너 활성화 문제라든지 네. 또 지금 순천 같은 경우도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면서 또 구도심의 활성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각지 다 안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대처해 나오고 또 7기 김영록 지사가 그런 부분에서 역점 사업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잘한 것도 잘한다고 협치해야겠죠. 예. 그러나 잘못한 것에서는 또 이렇게 강하게 견지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제 활성화도 참 중요하지만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또 치유되지 않았는데요. 자, 올해 벌써 여순 사건 70주년입니다. 예. 자, 현재 여순 사건과 관련 조례안이 발의가 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사실은 여순 사건은 여수 순천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요. 예, 저는 뭐 광양 출신입니다만은 광양에 많은 민간인들이 그 당시에 희생을 당하고 광양 백운산 있잖아요. 네. 네. 예, 백운산에 쉽게 해서 그 당시에 빨치산이다 그랬습니까? 뭐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구례도 마찬가지죠. 지리산에 네. 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네. 뭐 유령 탑 건립 문제라든지 이렇게 유족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국회에서 그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남 도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전에 이제 개정 조례가 이번에 발의가 됐습니다. 예. 전라남도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전에. 네. 예, 그 부분에 여수 순천 19 사건 10월 19일 사건이죠. 예, 그걸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명부터 이제 개명을 조례를 네. 개명을 했죠. 이름을 바꿨고요. 네. 예, 그래서 또 지원 대상을 이제 여순 사건 유족회로 명시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피해자 조사를 포함해서 학술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위령탑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네. 그 내용회가.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70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재조명하고 또 그에 대한 어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그 뒤돌아보는 네. 그리고 위령 사업도 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여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일련의 노력들이 있었지만 지지부진했다는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의 좀 다양한 노력들도 이번 기수에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예. 지방의회가 이제 시민의 대표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도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뭐 방법이라든가 대책 같은 것들은 강구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도민들과 소통 문제요? 예. 도민들과 10대 의회에서도 각종 도민들과의 소통 뭐 이런 세미나 개최다든지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예. 활동들이 한 103번 정도 통계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103번이나.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11대 도의회에서도 도민들과의 소통을 더욱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통이란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그런 네. 전남 도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끝으로 도민분들께 참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전남 도의회는 200만 전남 도민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은 도민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도의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이용재 전남도의 의장 이야기 함께 들어봤는데 저희와 네. 함께 지켜보고 또 응원해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정보시대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